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곳곳에 자리한 편의점에 대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일주일에 편의점을 몇 번쯤 가시나요? 저는 한 2번에서 3번, 특히 뭐 새벽이나 저녁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좀 자주 가는 편이죠. 네. 뭐 그 정도 많이 가시는 것 같지 그런 않은데, 네, 전 몇 매일 번 같이 가는 가시는데? 것 같거든요. 아, 정말요? 네. 매일 가세요? 네, 매일 갈 일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으로 붐비던 가게들조차 문 닫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은 편의점은 이제 손님이 이제 꾸준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재료를 사기도 하고 생필품을 이제 구매하는 경우도 이제 늘은 건데요. 최근에는 아예 백화점과 마트를 제치고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쇼핑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비결은 뭔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편의점 매출이 껑충 뛰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얼마나 늘었나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 6월 유통업체 매출에서 편의점 매출 비중은 17.3%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제 근거리 쇼핑이 늘고 1, 2인 가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대신에 소량 구매가 가능한 편의점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편의점이 공룡급 유통 강자들을 이긴 셈인데 그렇다면 편의점의 어떤 전략이 가장 빛을 본 걸까요? 일단은 바로 이제 초저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파 이런 단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 가격이 너무 비싸서인데 네. CU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대파 500g 한 단이 이제 대형마트에서 4,500원일 때 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이죠. 여름을 맞아 아이스크림도 10개 이상 구매하면 한 개에 400원에 파는 등 적극적인 할인 마케팅도 펼쳤습니다. 높은 할인율로 박리담의 전략을 펼친 결과 지난해 2분기 대비 올해 채소는 25.2%, 아이스크림은 21.7%나 매출이 뛰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윤을 챙기면서 어떻게 이런 초저가 전략이 가능했을까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대파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유통이 되는 단계를 이제 4단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농가에서 중간 상인을 거쳐서 협력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점포까지 오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칠수록 가격은 뭐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구조를 CU의 경우에는 3단계 축소해 중간 마진을 낮춘 겁니다. 다른 채소도 이런 구조로 들여온 결과 CU의 올해 2분기 채소 매출은 오히려 전년 동기를 대비했을 때 25.2% 늘었습니다. 요즘 1,000원 가지고 장을 보면 뭘 살 수 있을까요? 1,000원이요? 요즘 컵라면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 많지 않은데 네. 편의점에 가면 990원에 이제 즉석밥도 사 먹을 수가 있고요. 380원에 라면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품이 뭐 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편의점 자체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특정한 편의점에서만 유통이 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원래 저가 전략은 10원 전쟁이라 불릴 만큼 대형마트에서 주로 쓰던 마케팅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근거리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편의점도 이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제 1+1 이런 초특가 상품을 이제 꾸준히 시즌별로 선보이는 것도 같은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좋은 건 바로 집 근처에 있다는 건데 마트에 비해서 편의점은 이동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편의점의 가장 또 큰 무기는 접근성입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상위 5개사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8,094개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중소 편의점이나 개인 편의점을 합하면 5만 개가 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점포 수를 무기로 생필품 위주였던 판매 품목을 화장품, 가전, 신선식품, 패션 등으로 확대해서 전국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장점에 더해 작은 백화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작은 백화점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초저가 전략뿐만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사기가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했던 비거니즘 제품도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네, 맞습니다. 이게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역시 성공 요인 중 하나죠. 최근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서 동물 실험 제품과 원료도 소비하지 않는다. 이 비거니즘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을 찾는 사람도 그만큼 늘고 있고 전문점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의점에서는 비건 간편식과 삼각김밥, 도시락을 비롯해서 비건 과자, 비건 육포까지 식물성 식품의 종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건 상품의 효과로 GS25의 올 상반기 비건 상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었고요. CU도 같은 기간 관련 상품 매출이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편의점 물품은 도시락이 아닐까 싶은데 항상 맛있는 건 늘 품절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도시락이 가장 인기가 있고 정말 잘 나오죠. 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편의점 도시락이 이제 급성장했는데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첫날만 봐도 세븐일레븐의 경우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도시락 매출은 전년과 같은 기간 대비 오피스 상권에선 27%, 주택가 상권에선 24.7%로 크게 늘었습니다. GS25에서도 지난달 12일부터 13일 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이틀간 도시락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을 대비했을 때 56.1% 늘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외식이나 식당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 또는 사무실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대형 유통가를 이긴 편의점의 승승장구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아마 이제 동네 상권을 이제 휩쓸고 있는 이 편의점의 성장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기본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생활 서비스 영역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결제 공공요금 수납, 하이패스 충전, 펫보험, 세탁,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판매까지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속으로 더 이제 깊숙이 들어온 거죠. 다만 여전히 이 과도한 출점으로 인한 점포당 매출의 하락, 그리고 근접 출점 논란에 따른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그런 갈등은 뭐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특히 바다 얼음이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먹을 게 없을 이 여름에 북극곰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경고장을 내놨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이 위기가 이제 도달하는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10년 더 빨라지면서 올해부터도 그 어떤 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IPCC는 당장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줄이지 않으면 이런 재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지구가 뜨거워지면 북극은 온난화가 훨씬 더 빨라서 30년 안에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홍수가 예측됩니다. IPCC는 당장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줄이지 않으면 재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포화 상태인 편의점의 생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서비스가 어디까지 진화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